네, 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며칠 좀 바빠서 이제 막 계속 밖으로 다니다가 오늘은 이제 좀 모처럼 집에서 좀 이제 씻지도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영화 2편 보고 그린북이랑 에놀라 홈즈를 봤어요. 둘 다 너무 2편 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 넷플릭스에 보면 그 평단의 찬사를 받은 영화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작품성이 이제 좋은 영화들로 이렇게 추천을 해놨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 2편을 골라서 보고 이렇게 집에서 뭐 냉동 만두도 쪄먹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왜 카메라를 켰냐. 제가 오늘 그 한 통의 메일을 받고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은 작정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 뭐 일단은 저의 근황. 일단 심각한 얘기는 좀 뒤로 가고 저의 근황. 제가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이죠. 지금. 네. 수요일 5시 15분. 원래라면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전 항상 그 농담으로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피아노 학원을 동물의 왕국이라고 이제 거기서 아이들하고 막 지지고 볶고 이제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집에 있잖아요. 이제 그 학원을 제가 지난 2월에 학원을 다른 분께 이렇게 넘기게 됐어요. 네. 하여튼 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물론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이제 학원을 넘기려고 이렇게 알아보고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연이 되어서 학원을 넘기게 돼서 2월부터 제가 사실은 그냥 백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계획이 있는데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때가 됐다 하면 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의 근황은 그렇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왜 찍느냐 이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제 아까 한 통의 메일을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자세한 사연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4년째 거울 명상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현실에 변화가 없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현실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만 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 마땅히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이분의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제가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현실의 변화가 이렇게 없을까? 제가 이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말씀드렸고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현실도 물론 변화되었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현실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 변화는 뭐랄까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 같은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또 깊다고 하면 또 뭐 자꾸 분별한다고 그래가지고 깊은 자리가 있니 없니 또 그러셔가지고 참 요즘은 단어 하나를 선정하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그 우리의 전체 의식 알아차림의 그 상태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냥 정말 그 성성적적한 그 깨어 있음의 그 자리 알아차림의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충분히 되는 이 명상이라는 거죠. 거울 명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그 내 본성 자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도구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거울 명상이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현실의 변화는 그냥 이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인 거죠. 네. 글쎄,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인데 물론 또 앞으로 미래는 모르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방법만 제대로 알려드리면 다 하시겠다. 그런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최대한 또 자세하게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된다라는 확신이 100% 있다 이 말입니다. 100% 없으면 안 하죠. 무슨 그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구업 입으로 입구자 입으로 짓는 업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 제가 구업을 짓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100%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메일을 받으면 몇 년씩 이렇게 하신 분들이 현실 변화가 전혀 없고 또는 마음의 어떤 그런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오늘은 살짝 조금 너무 깊이 고민이 된단 말이죠. 이게 소용이 없는 건가?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명해 드리고 또는 저뿐만 아니라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인데 김상훈 선생님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건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데 누구나가 안 되는 건가? 라는 이제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물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너무 우리가 이 무의식이 그러니까 자꾸 저는 조금 불교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표현이 제가 그렇게밖에 배운 게 없어서 이 너무나 이 업장이 두터운 무의식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억눌려 있는 분들은 이게 참 안 되는 건가, 잘 힘든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좀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최대한 한번 끌어내 봐야 되겠다.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도대체 거울 명상이 안 되는, 제대로 거울 명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럴 것 같으면 또 저의 그 경험, 제가 해왔던 걸로 밖에 설명을 저는 못 드린단 말이죠. 제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진짜 처음 하는 거죠. 네. 아니 제가 굳이 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좀 알아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이렇게 저의 그 또 이렇게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또 상황이 또 이렇게 가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냐, 이제 그때 2019년에 제가 이제 거울 명상을 처음으로 접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참 그 삶의 그 인생에 굉장히 제 개인사에서는 굉장히 그 나락의 그 어두컴컴한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거울 명상을 또 시작한 거였고, 이제 그때는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냥 몰려 있었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제가 그때 뭐였냐면, 그때 사실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재판. 그래서 저희 이제 피아노 학원 다니던 아이의 그 학부모가 이제 저를 고소를 했어요. 아동 학대로 저를 고소를 했어요. 이제 그때 학원에서 그 현금 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도 무의식 정화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저의 어떤 무의식이 뭐 프로그램 된 대로 지배하는 대로 뭐 저도 사고하고 행동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섣부르게 한 아이를 범인으로 이제 제가 지목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정황을 그 아이가 가져갔다고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 정황을 짜맞춘 거죠. 짜맞추고 그 결론적으로는 그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나중에 진범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어쨌든
그 아이를 저는 범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또 모든 어떤 정황들이 그 아이가 범인이다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었고, 제가 짜맞춘 정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의 그 가방을 이제 제가 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겉으로 막 그 아이를 막 뭐 미워하거나 그 아이에게 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제가 행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잖아요. 통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무의식도 알았겠죠. 제가 그 본인을, 그 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아이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느꼈을 거예요. 저 선생님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이의 가방을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저 딴엔 또 머리를 쓴 게, 또 대놓고 그 아이 가방만 조사할 순 없으니까, 그때 그 학원에, 그때 그 시간에 그 학원에 있던 아이가 한 5명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의 가방을 다 조사했죠. 그죠? 저 딴엔 머리를 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아이들 가방은 사실 대충 조사했어요. 뭐, 내 머릿속에 범인은 바로 그 아이니까. 그 이제 나올 리가 없죠. 그 아이가 가져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가방은 조사했는데 현금은 나오지가 않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뭔가 분한 마음으로, 예. 저는 분명히 그냥 그 아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한 마음으로 이제 집에 어쨌든 데려다 줬는데, 그래 이제 그 마음이, 제 무의식의 어떤 그 마음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그 아이 학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저를 아동 학대로 이제 그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검사한테 가서 이 신문을 받았죠. 그래서 검사가 저를 신문을 한 다음에 이제 그 검사 입장에서는 또 막상 이제 저를 신문을 해보니 이렇게 아동학대라고 할 만한 정황은 이제 없었던 거예요. 뭐 물론 가방을 조사한 것은, 그것은 물론 당연히 조금 법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원래 그 법으로 그게 그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타인의 물건을 절대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죠. 형법 뭐 300 몇 조인가에 그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 없이 남의 뭐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그 임의로 수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사가 저를 아동 학대는 이제 그냥 무혐의로 처리를 했어요. 처리하고 신체 수색죄, 예, 신체 수색죄로 저를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 검사가. 그래서 이제 재판 날짜를 이렇게 받아놓고 제가 거의 막 생지옥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은 이제 그거를 빌미로 저한테 계속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400~500만 원 정도 합의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막말로 감방에 갔으면 갔지 내가 돈은 못 준다, 이 사람들한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돈을 주고 합의를 했다, 이런 소문이 그 작은 시골 동네에 나면 저는 평생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저 선생, 저 피아노 원장 뭐 애 잘못했다가
아동학대로 이제 고소당했다가 학부모랑 돈 주고 합의했다. 이런 소문이 날게 뻔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합의는 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차라리 법의 심판을 받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한테는 이제 제가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이미 진범이 밝혀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후회가 되고, 그래서 사과를 하고 싶다고 수차례 그 부모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글쎄 제가 부모 같았으면 글쎄 선생님이 이렇게 잘못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받게 하는 게 글쎄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 어른이라도 잘못을 하면 저렇게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아이 입장에서 내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어른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사죄하는 것이, 아이한테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좀 그 부모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뭐 그거야 뭐 제 생각이었겠죠. 결국은 그 아이는 저의 그 사과를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재판을 이제 받게 됐죠. 받게 되고 그 판결을 받았어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네. 한마디로 전과자가 된 거예요. 이제 국선 변호인을 연결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 변호하지 않겠다 했어. 변호하지 않겠다고 했고, 왜냐면 제가 너무나 잘못한 것을 그때 저도 알았기 때문에 그냥 형량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저는 무조건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변호사 없이 재판 받았고, 그냥 검사는 이제 징역 6월을 이제 선고했는데 이제 판사가 징역 4월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의 봄부터 제가 가을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봄, 여름, 가을을, 그 일이 딱 발생한 게 2019년 1월 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판결을 9월에 받았기 때문에 1월부터 9월까지는, 그러니까 거의 저는 이제 그 지옥 속에서 살았죠.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재판을 다 받고, 네. 이제 늦가을쯤에 그때 거울명상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울명상을 하면서 제가 도둑 할머니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 초기 영상 있어요. 그 도둑 할머니가 그 거울명상에서 그 거울명상 도중에 나왔잖아요. 그 이제 제가 늘 의심하던 버릇. 뭐가 없어지면 누가 가져갔다라고 무조건 저는 의심을 했거든요. 그 무의식이, 뭐 저는 그런 무의식이 있는 줄도 몰랐죠. 근데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그 사건을 겪고도 제가 무의식 정화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억눌린 무의식 감정 인격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제 그 도둑 할머니가 나왔고, 이제 이 사람이 이 도둑 할머니가 전생에 어떤 그 부처님의 어떤 그 성물, 또 부처님께 들어오는 어떤 보시금이나 보시물을 이런 그 훔친 그 대가로 이 산속에서 뭐 맞아 죽었는지 하여튼 얼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전생에. 뭐 제 전생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전생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제 무식 정화 중에서 이 스토리들을 제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 이제 이 할머니는 죽으면서도 그냥 원통 방통해가지고 완전히 막 원한에 차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원망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뉘우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이제 원망을 하면서 이제 그 자기를 내쫓은 절에서 내쫓은 사람들을 원망을 하면서 이제 죽었는데 그 한이 제 무의식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뭐만 없어지면 그냥 의심하고 또 뭐가 없어질까봐 의심하고 늘 그렇게 의심하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결국은 끌어당겼잖아요. 현실을. 예. 의심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결국은 이 전과자까지 이제 된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었고, 그 이제 거울 명상을 시작했을 그 당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또 빚이 한 3, 4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 빚은 이제, 이 피아노 학원 하기 훨씬 전에 2014년 15년 그때 이제 지인과 함께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했다가 그때 빚이 한 1억 정도 생겼거든요. 이제 빚이 1억 정도 생기면서 근데 이제 엄마랑 저랑 이제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이제 5천만 원 정도 도와주셨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대출을 막 1금융, 2금융, 막 3금융, 막 대부까지 다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끌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엄마 이름으로 된 빚 5천만 원은 엄마가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 갖고 계셨던 거 진짜 뭐 1억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아파트 갖고 계셨던 거 팔아가지고 엄마 명의로 된 빚은 엄마가 끄셨단 말이에요. 정리하셨고 저는 그걸 뭐 팔 수 있는 뭐 또는 저당 잡힐 수 있는 뭐 그런 그 부동산이나 담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생빚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끌어안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하면서 생긴 빚을.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신용 회복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짜 그 푼돈으로 막 갚아 나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 40만 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엄청 길게 갚아야 되죠. 무조건 신용회복하면 무조건 8년이잖아요. 8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매달 꼬박꼬박 40만 원씩 잘 갚아집니까? 못 갚는 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첫 스타트해서 2년 정도를 잘 갚았더니만 1년 유예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겨우겨우 이렇게 막 갚아 나가고 이제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거울 명상할 당시에 그 빚이 한 3천 후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천 정도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 저의 원망의 화살이 다 어디로 가느냐? 엄마한테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영상 초반에. 저는 뭐든지 다 엄마 탓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엄마가 말리지 않고 본인이 더 신나가지고 그거 하면 뭐 갑자기 떼부자 될 것처럼 막 이제 저희 엄마도 좀 세상 물정을 모르시고 뭐 저는 더더욱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막 둘 다 막 꿈에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막 했을 때 왜 어른으로서 조금 더 냉철하게 소영아 좀 조심해라. 그런 건 아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함부로 그렇게 투자할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이 저를 이렇게 좀 제어를 하신 게 아니라 막 본인이 더 신나가지고 이제 막 본인 돈도 다 끌어서 투자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힘들어지니까 원망이 되더란 말이죠. 원망이. 그러니까 원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빚 생겼을 때 2014년 그때 원망했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 학원도 이제 제가 2018년에 인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제가 엄청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엄마한테는 제가 참 풀어야 될 숙제 같은 존재였거든요. 예. 동생들처럼 이렇게 안정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또 이혼도 하고 이제 뭔가 불안정한 삶을 사니까 그래 엄마가 이제 또 이렇게 자금을 마련을 하셔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서 피아노 학원을 차려주셨는데 또 그것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인수받고 제가 그 2달 만에 그 사건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 도난 사건이.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2달 만에. 그러니까 또 그 원망의 화살이 또 엄마한테 또 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 학원 하라고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전과자가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엄마 탓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울 명상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냥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 말도 쉽게 이제 내뱉은 건 아니지만 이 목구멍에 이렇게 딱 맺혀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맺혀있는데 차마 이걸 밖으로 꺼내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딸이고 그래도 자녀로서 엄마한테 받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는 그게 있는데 하는 이 생각, 도덕, 윤리적 관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구멍으로 이런 뭐 엄마를 죽이고 버리고 싶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쉽게 뱉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거울 앞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이렇게 침만 꼴딱꼴딱 삼켰다니까요. 이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아서 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근데 정말 저한테도 그때 당시에는 거울 명상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도 똑같은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저에게는 거울 명상밖에 없습니다.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게 거울 명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라고는 거울 명상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엄마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김상훈 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관찰자 시점. 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관찰자 시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스토리는 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제 초창기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잊어버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제 이 스토리를 듣고 다시 그 초창기 영상을 보시면 아 이런 베이스가 있어서 이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게 이제 쏙쏙쏙 귀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횟수로 5년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정리되고 다 그냥 모든 상황들이 편안해지고 그야말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고 정말 대자유의 그 열반락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열반락이 별건 줄 아십니까? 뭐 눈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열반락이에요? 아니에요. 걸림이 없는 게 바로 열반락이란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지금 뭐 아침부터 뭐 만두 쪄먹고 뭐 냉동만두 쪄먹고 뭐 넷플릭스 영화 2편 보고 그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평범하고 별것 아닌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자유를 누리고 정말 그 어디에도 걸림없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이 계속 바깥 경계와 이렇게 접해 있잖아요. 제 삶도 어쨌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그 인연들 이 분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이런 어떤 그 경계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안 일어나진 않죠.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관하고 느끼고 그리고 또 조금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 하고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그걸 또 흘려보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대자유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빚은 어떻게 되냐고요? 빚 아직 남아있죠? 빚이야 갚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아무 걱정을 안 해요. 빚이야 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난제다. 그죠? 해결하기 힘든 난제를 닥쳤을 때 이제 지금부터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거울 명상을 몇 년을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놔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붙들고 있거든요. 나한테 빚이 있는데 이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빚을 못 갚으면 난 어떻게 되지? 이 빚 때문에 내가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이 빚 갚느라 하루하루 정말 허덕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정말 불안하고 내 앞날을 생각하면 깝깝하고 이러다가 정말 빚만 갚다가 정말 평생 이러다가 그냥 뭔가 늙어 죽고 잘 죽으면 또 모르겠는데 뭐 고독사 하고 뭐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오만 이 망상을 놓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놓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인간관계 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고 또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겪는 이 고초와 이 어려움 이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망상 부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울 앞에 앉을 때는 이제 뭐 불안함이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렵다 하고 마음을 읽어 주시겠죠. 물론 거울 앞에서. 근데 그렇게 읽어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 현실 삶에서 내가 그 불안과 걱정과 생각들을 놓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놔야 돼요. 그거를 놓지 않고 거울 명상을 하니까 이 현실이 지금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방법은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또 빚 걱정을 하고 있었네.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깨어있고 이 순간은 아무 일이 없어. 이 순간에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아니 빚이 1억이 있던 10억이 있던 100억이 있던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고. 지금 이 순간. 그죠? 이 순간 이 찰나 이 말입니다. 이 찰나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큰 빚이다, 큰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체 의식에 있어서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의식의 이 관점에서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전제의식은 그거를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난제다, 이거는 괴로운 일이다, 뭐 이거는 절대로 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전체의식, 이 우리의 근원 자리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간순간 이 모든 문제들을 놔버리기만 하면 전체 의식 근원의 나가 다 저절로 해결을 해줍니다. 저는 그런 것을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확연하게 체험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제가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는 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글쎄 그것도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건 아니지만, 전혀 나에게 이 괴로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 편안한 현실로 지금 계속 전환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그건 거예요. 빚이 있어도 그 빚 때문에 내가 괴로운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앞에 영상에서도.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그 돈이 없는 그 순간 정말 곤란하거나 난처한 일을 겪지 않도록 넘어가는 체험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중에 진짜 돈 10,000원이 있었을 때도 있는데, 아유 돈 10,000원 뿐이겠습니까? 수중에 진짜 돈이 아예 없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10,000원이 있으면 딱 9,000원만 있으면 해결되도록 일이 자꾸 상황이 이렇게 편안하게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현실이 편안해진다, 삶이 편안해진다, 평화로워진다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곤란함을 겪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내가 괴롭고 곤란하고 난처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은 발생을 하되 그 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고초를 당하거나 괴로움을 겪거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일은 굉장히 뭔가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잘 해결이 돼서 그냥 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극약 처방이다. 제가 극약 처방을 드리겠다 라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무조건 다 괜찮다라고 하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드려온 말씀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 괜찮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제대로 이해나 소화를 못하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앵무새처럼 다 괜찮다 다 괜찮다 하면 되는 거냐고, 그냥 말만 그렇게 말로 다 괜찮다 하면 되는 거냐고 그렇게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내려놓으란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내려놓아라.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상황이 해결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결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내가 놔버려야 돼.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괜찮다 하고 놔버리란 말입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두려워. 불안해. 난 이걸 해결해야 돼. 이거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놔버리시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든 다 괜찮다. 다 수용한다. 이 마음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못 하시니까 지금 현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뭐 당장 뭐 말기 뭐 암 뭐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 다 괜찮다 하고 하면 죽어도 괜찮다라고 해야 되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답은 예스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죽어도 괜찮다. 죽음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하셔야 돼요. 아니야, 난 죽기 싫어. 나는 죽는 거 괜찮지 않아. 나는 절대로 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극약 처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거 괜찮다 하셔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수용해야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자기 수용의 결과, 이 상황에 대한 수용의 결과는 사랑의 회복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타인을 사랑하게 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죠. 그래야 현실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울 명상을 4년, 5년 아니라 10년을 해보십시오. 현실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늘 깨어있고 생각이나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그냥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답답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느껴주면 몸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감정은. 그리고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나 당장 내일 빚 갚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 뭐 대출금 어떡하지? 생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순간 지금은 아니잖아. 어쨌든 비록 내일이라도 내일 뭐 카드값이 돌아오는데 이거 당장 지금 한 카드값이 200만원 나왔는데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어. 그래도 어쨌든 내일이잖아요. 내일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한은 하는 거는 괜찮아요. 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저 역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라고 뭐 손 놓고 뭐 에라 모르겠다 물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 예전 영상에서. 진인사 대천명,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리 걱정을 앞당겨서 하면 안 되고 그럼 현실이 안 바뀝니다. 내가 그걸 계속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걱정, 내일 닥쳐올 그 일을 내가 기정사실화해서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끌어안고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현실이 안 바뀐다니까요. 그냥 내일 일은 모르겠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아무 일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계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텅 빈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텅 빈 마음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원의 나가 다 해결해줘요. 해결되게끔 만듭니다. 모든 꼬인 실타래처럼 얽힌 모든 꼬인 것들이 저절로 풀어줘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깨어있어. 깨어있어서 텅 빈 마음으로 있으면 그 생각을 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분별 망상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되고 텅 비어있으면 자연스럽고 가장 뭔가 편안한 방법으로 순리대로 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설령 뭐 내일 연차가 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피아노 학원을 할 때 내일 월세 날인데 월세를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 깨어있으면요. 걱정하지 않고 그래 내일 일은 내일이니까 물론 저도 이해는 해요. 불안하죠. 불쑥불쑥 불안감이 올라오죠. 두렵고. 그렇지만 불안은 마음은 그런 감정은 감정대로 계속 느껴서 흘려보내주고 계속 분별망상 생각이 이렇게 내일의 일을 끌어당겨서 걱정을 하려고 할 때 또 순간 깨어서 텅 빈 마음으로 있으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와서 그 다음날 월세를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짜릿한 줄 아세요?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면 걱정이 안 돼요. 이런 경험이 반복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에게 습으로 이제 계속 이런 경험의 반복이니까. 에?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그 개가 딱 땡땡땡땡 종소리가 들리면 간식 시간이구나 하고 침을 질질질 흘리는 것처럼 이제 텅 빈 마음으로 있을 때 뭔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습이 돼요 나름대로. 그래서 점점 쉬워져요. 텅 빈 마음으로 있는 게 점점 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난제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힘든 문제 그런 것들일수록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깨어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아니 당장 5분 10분 뒤에 무슨 일이 생기든 어쨌든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지금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지금에 깨어 있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업력, 그죠? 무의식 프로그램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자유고 열반이에요. 냉동 만두를 구워 먹고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뭐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게 살아도 대자유고 대열반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또는 내가 뭐 어디 나가서 뭐 사회적으로 또 어떤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늘 그 마음은 늘 그 여여한 그 대자유의 그 마음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뭐 개똥밭에 구르거나 호랑이 굴에 잡혀 있을 때도 내가 늘 이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 어떤 사회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그냥 더 편안하게 그 자리에 머무르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또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 말의 요지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어떤 나의 행동이나 삶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고 뒹굴거리고 있든 또 사회로 나가서 뭐 중요한 일을 하든 내 마음은 항상 여여하고 그냥 성성적적한
내 의식은 늘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사셔야죠. 이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그 난제를 끌어안고 사실 겁니까? 그것도 거울 명상을 몇 년씩이나 하신 분들이 계속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계속 괴로움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을? 아이고, 참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놔버리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놔버리고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자꾸 계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할 게 많아요. 거울 명상도, 거울 앞에서도, 거울 명상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냥 텅 빈 마음으로 이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자꾸 그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울 명상이 정말 잘 되신 분들 있잖아요. 또는 저처럼 살고 계신 분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댓글 좀 올려줘 보세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너무 괴롭다는 그 메일밖에 안 보내주셔가지고 좀 공부 좀 잘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드백도 좀 제가 궁금하고 받고 싶네요. 근데 원래 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를 사실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이 어설픈 분들이 다 여기저기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아주 막 여기 가서 막 댓글 달고 저기 가서 댓글 달고 여기 가서 아는 소리 하고 저기 가서 아는 소리 하고, 그 원래 좀 어설프신 분들이 원래 좀 그래요. 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다들 조용히 숨어 계시는 거를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뭐랄까, 다른 분들에게,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잘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험담이. 제 얘기만 가지고는 통하지가 않아. 제가 오늘은 진짜 제가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렇지만 저의 그 정말 말할 필요가 없었던, 말하고 싶지 않다라기보다는 굳이 말할 필요 없었던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일부러 다 했습니다. 현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물론 제가 전과자고 빚이 아직 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았죠.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의 내면의 세계는 너무나 풍요롭고 의식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울 명상했는데 빚도 그대로고 별로 현실도 달라진 게 없구만 이러시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거울 명상 해가지고 로또도 당첨되고 황금 맞췄다고. 황금 맞췄 아니 황금 맞췄다고 궁전이라도 입성을 해야 그게 직성에 풀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서. 근데 제가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아도 이 지혜로우신 우리 완편아님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는 진짜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